안녕하세요. 빈네트워크 대표 이창엽입니다. 롱코비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사이모신 알파,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이모신 알파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제가 강의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 면역력이 어떻게 증가되고 T셀이 어떻고 B셀이 어떻고 인터페론이 어떻고 인터루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유튜브에서 채널 돌아가는 소리 벌써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그 기전에 너무너무 복잡한 기전들이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최고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NK세포 활성화를 시키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게 롱코비드 신드롬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랑 많이 연관되었던 내용인데요. 뭔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또 항원이 될 만한 물질, 내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그런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을 의미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이토카인 중에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거, 염증을 줄여주는 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페론이니 인터루킨이니 그 중에도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중에서 면역 반응이 낮으면 올려주고 높으면 낮춰주는, 조절해주는 사이토카인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과한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이상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이렉트 킬링 이펙트. 사이모신 알파는 암세포, 바이러스 세포를 그 자체로 바로 죽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논문 자료들, 그리고 사이모신 알파는 어떤 스케줄로 맞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 병원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배에 맞는 면역 증강 주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배예요? 익숙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 엉덩이에 맞는 주사들은 너무너무 익숙한데 배에 맞는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어서 저는 그건 안 하고 그냥 수액 맞으러 왔으니까 수액만 맞고 갈게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액 맞는 것보다 덜 아파요. 이건 아픈 주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따끔은 하죠. 주사 바늘 들어갈 때 따끔은 하지만 사이모신 알파 주사를 할 때는 우리 피하 주사라는 걸 하거든요. 삭센다라는 거, 또 인슐린이라는 거, 이런 종류의 주사들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하 주사를 하게 되면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주사 바늘을 굉장히 가늘고 얇은 바늘을 써요. 그래서 뱃살을 이렇게 들어서 살짝 찔러서 주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도 그리 심하지 않고요. 제가 엄청 많이 맞아봤거든요. 늘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 동안 저는 주 2회 계속 맞았고 우리 PD님도 아파서 코로나 감염됐을 때 맞아보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도 안 아팠다 하면은 살짝 MSG 조금 첨가된 거고 그냥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 따끔한 정도? 어린이 친구들이 맞아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거든요. 물론 사이모신 알파는 어린 친구들한테 놓는 주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주사통 자체는 적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모신 알파를 몇 번이나 맞아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돼요?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만약에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번만 딱 주사를 맞겠다, 나는 반복 치료 같은 거는 너무너무 싫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액 치료가 사이모신 알파 주사를 한 개 맞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모신 알파는 반복적으로 맞았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치료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이모신 알파라는 주사가 아주 저렴한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비용 대비 효과를 놓고 가성비를 놓고 본다면 태반 주사, 비타민 C 주사, 또 글루타민, 감초 주사 등등등 여러 가지 수액들을 섞어서 맞는 것이 사이모신 알파 한 방 맞는 것보다는 더 우월할 수 있어요. 물론 수액들도 반복 치료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이모신
사이모신 알파가 반복 치료했을 때는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너무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사이모신 알파라는 성분의 반감기가 3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가 3일이라는 거는 내 혈중 농도, 이 약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혈관 안에서 혈중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그 반감기가 사이모신 알파는 대략 3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맞읍시다, 일주일에 2번 맞읍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 몸이 정상적일 때 또는 암 환자들에 있어서, 암 환자들 단타로 보진 않잖아요.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 가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플랜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각종 접종을 맞을 때, 지금 승인을 받은 내용은 독감 백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때 사이모신 알파 병용요법을 했는 것만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독감 백신 외에도 다른 종류의 백신들과도 병용해서 사이모신 알파를 맞았을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이야기들,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맞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데, 백신 접종 맞자고 보통 맞으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이모신 알파가 너무 비싼 고가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 2회 요법이 나온 이유는 이건데요. 내 몸이 면역력이 결핍돼 있을 때, 현증 코로나 감염 또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내 면역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또 현증암, 내가 지금 한창 항암 치료를 하고 막 진단받아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고용량 사이모신 알파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뒤에서 근거 자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럴 때 어떤 요법으로 하냐, 매일 맞기도 합니다. 사이모신 알파 하나를 매일 맞기도 하고, 초창기에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시기, 코로나 시기에 진단 받자마자 사이모신 알파 그냥 2개를 고용량으로 환자한테 바로 맞고 가시는 거를 권유했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비용에 따라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나는 2개까지는 너무 비싸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만 맞고 가도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고요. 우리 PD님은 2개 맞으셨었거든요. 네. 2개 맞으셨고, PD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2개를 2번 맞았었죠. 맞아요. 네, 증상이 좀 심했었거든요, PD님 아내분은. 그래서 2개를 2번 맞았고, 우리 직원분 중에 2개씩 맞았던 분이 있고, 저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에 4개까지 맞았던 적도 있어요. 제 몸에다가만 그렇게 했고, 환자분들에게는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아요. 저는 제 몸은 가성비를 따질 입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없으면 우리 병원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일하는 게 중요해서 최대 효율이 아니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치료를 제 몸에 했던 거고요. 이건 제가 제 몸에 했던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제가 제 몸에 치료하고 또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가족한테 치료를 하는데 근거 자료 안 찾아보고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믿으셔도 되고,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현증 코로나 감염이 있으실 때는 병원 자주 오시기 싫으면 그냥 진단되는 시점에, 처음 진단될 때가 제일 열나고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2개를 맞고 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 좋으시다면 이틀 간격으로 1개씩 계속 맞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매일 오실 수 있다면 매일 맞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에 코로나 걸리면 집 밖에 못 나가는데,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속상한데요. 좀 영상 보시고 자세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어요.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병원처럼 코로나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신청한 그런 병원들에서는 수액 치료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병원 예약제로 하고 동선 분리를 해야 되니까 예약제로 하고 있지만 수액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건소, 지역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병원이 하는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꼭꼭 검색하셔서 바로바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일반인 구독자가 들으시기에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의사 선생님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나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인 분들에게 제가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자료들인데요. 자, 롱코비드 그리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일 때 자율신경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컨닝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컨닝하고 있지만 계속
컨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지난 뒤에도 지속되는 증상들, 피로감 51%의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된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한 번은 앓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1000만 명, 그러면 2000만이라고만 쳐도 1000만 명 이상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피로감은 수액 맞으면 정말 빨리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치료해본 경험에 의한 거고 정말 빨리 좋아지니까 피로감 있으시면 참고 있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그냥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숨 쉬는 게 짧고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36%나 된다고 해요. 요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율신경 증상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숨 쉬는 게 짧고 어려운 게 너무 지속된다. 앞에 제가 백신 부작용 이야기했을 때처럼 환자한테 가서 심장 문제는 아닌지 폐렴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코로나 감염돼 있을 때는 잘 지냈어요. 나 아무런 증상도 없고 뭐 이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감기처럼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고 열도 안 나고 너무 힘들지 않고 잘 지나갔는데 자가격리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 2주째부터 숨이 너무 차서 병원을 갔더니 폐렴이래요 라고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제 경험적으로는 자가격리 끝나고 일주일 후인, 그러니까 코로나 첫 감염부터 2주 후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근거 자료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우리 병원에 환자분 오시는 분들 경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았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봤을 때 폐렴이 확인돼서 폐렴을 치료하셨던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두 가지로 생각돼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폐의 상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는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폐렴이 생겼으면 그게 영상에서,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CT 같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완벽히 치유되는데 평균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폐렴 치료를 할 때 보통 2주 정도 치료하면 퇴원시키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그게 폐렴 치료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폐렴이 안 낫고 내가 지금 계속 균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은 상처가 우리 피부 상처 회복되듯이 폐에 있는 상처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상 CT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요. 네, 어르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에 폐에 상처가 있으면 폐가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심플하게 이해 돕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균이 와서 감염이 되고 그래서 폐렴이 재발하고 그게 완벽히 아물기 전에 또 와서 감염이 되고 이래서 반복적으로 폐렴 걸리는 어르신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고요. 폐렴이 너무 심하게 왔으면 평생 동안 CT 사진에서 그런 병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CT만 봐서 과거 폐렴 상처인지 암인지 구분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의사가 봤을 때도. 그래서 옛날 CT 사진과 의사들은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 병원 의학 드라마에 엑스레이 사진 2개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있는 거 보셨죠? 네네. 그 이유가 그냥 쓸데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현증 증상인지 변화된 증상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병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거고, 중간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런 폐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자율신경 때문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폐렴 또는 심장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또 다른 또 큰 뭔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숨 쉬는 것이 짧고 어렵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들은 자율신경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증상이 왜 생길까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그 근거 논문을 소스를 올려드릴게요. 저작권 때문에 논문을 올리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논문 제목 보면 항산화 효과 그리고 ACE 이니비터라는 사이모신 알파가 항산화 효과를 하고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억제제로서도 사이모신 알파가 작용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ACE라고 하는 효소가 조절 기능을 좀 잃어버리면 자율신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추측하는, 뭐 추측 뿐이 아니죠.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좀 입증하고 가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가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과정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이모신 알파가 ACE 이니비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ACE 이니비터라는 거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억제제
항체제로서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문. 우리 실험 논문을 쓸 때는요, 정상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코로나 감염자를 대상으로 사이모신 알파의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논문을 쓸 때 안 받아줍니다. 학회지에서 게재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을 쓴 환자와 안 쓴 환자의 비교를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 요청을 했을 때 학회지에 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좀 대상군을 좁히는 작업, 그리고 대상군을 정제하는 작업, 비교 대조군을 다른 요소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 사람이 암이 있었던 환자인지 고혈압이 있는 환자인지 당뇨가 있는 환자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통계적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제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몇 가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림포사이토페니아, 그러니까 내 몸에 림프구가 적다는 이야기죠. 림프구가 적은 환자, 그리고 T셀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세포의 하나거든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군에서 사이모신 알파를 줬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회복력에 차이가 있나 없나를 알아본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5페이지,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이거는 예방이에요, 치료가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사이모신 알파를 준 사람과 안 준 사람에서 예방 효과가 있나 없나를 비교한 논문인데, 논문 결과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서 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었을 때 사이모신 알파를 줬을 때 효과가 있었냐? 네,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계없이 폐혈증이 있을 때 하루 2번 사이모신 알파를 줬대요. 하루 2번 사이모신 알파를 줬을 때 회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냐? 예, 있습니다 라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매일 줬을 때, 하루 2번을 매일 줬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근거 자료도 이 논문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됐을 때, 급성 에피소드가 있었을 때,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뭐 감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될 수 있을 건데, 그때 격일로 사이모신 알파를 줘봤답니다. 총 10회를 격일로 주는데 그러면은 20일이 걸렸겠죠. 하루에 1개 줬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논문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이모신 알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시고, 근거 자료, 저 의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논문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래요. 선생님, 그리고요, 네. 사이모신 알파를 네. 많이 맞아도 네. 심장이나 간 뭐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 없나요? 네, 제가 학회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이모신 알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이모신 알파는 부작용이 없어서 너무 좋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너무 감명 깊은 이야기였는데, 사이모신 알파의 제일 큰 부작용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싼 주사를 맞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게 부작용이다. 그거 말고 본인이 오랜 기간 치료하시면서 겪었던 부작용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겠죠.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그 자리가 멍이 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큰 전신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간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네. 편하게 맞아줄 수 있어요? 네, 다 맞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네. 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들 중에 부작용이 심한 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워닝이라고 하는데, 환자한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할 거예요. 항암 치료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건데, 종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당신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그거 동의했다는 내용 사인해 주세요.
보통 레지던트들이나 아니면 인턴들이 받는 작업인데 그런 동의서도 작성을 하고요. 부작용이 심하게 날 것 같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병원에서.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주사로 인해서 생긴 거는 의료 사고이지 의료 과실이 아니에요. 의료 과실은 의사나 의료진이 실수를 한 거고, 의료 사고는 이 약을 줬을 때 확률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의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약이라면 또 시술이나 술기라면 반드시 우리 동의서를 받고 설명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이모신 알파는 치료하면서 저도 따로 뭐 비급여 동의서 말고는 다른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고요. 큰 게 뭐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만큼 부작용에선 좀 자유롭다. 특히나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도 사용을 하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 콩팥 기능, 간 기능, 뭐 각종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항암 치료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해도 사이모신 알파 치료는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안전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내 몸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이모신 알파가.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원래 내 몸에 있었던 거고, 20세가 지나면서 그 흉선 기능이 이렇게 퇴화하면서 내 몸에 결핍이 나타나 있던 거를 이제 보충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한 방에 사이모신 알파 10개를 때려 박는다, 이런 짓을 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아주 고용량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뭐 내 몸에서 면역력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앰플, 두 앰플 줬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그 요즘 4차 백신 맞고 있잖아요. 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논문에 나온 효과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냥 사이모신을 주기적으로 맞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가성비의 문제죠. 사이모신 알파는 비싼 약인데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는다고 쳐도 환자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을 거고 실손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을 거예요.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자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고요.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이런 분들 많대요. 이거는 우리 국내의 모 대학병원 이야기인데, 중국 부자분들, 좀 중동 부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병원이 있어요. 오시면 사이모신 알파를 200개씩 구입해 간답니다. 쓰리를? 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맞으신대요. 부자분들, 경제적으로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사가는 게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입해 가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법이 안 되고 200개씩 구입해 가시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모신 알파를 구입해 가서 집에서 맞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 저한테도 좀 몇 분 계셨어요. 암 환자인데 그냥 이게 사실은 인슐린 주사처럼 그렇게 어려운 술기는 아니거든요. 인슐린 집에서 교육받아서 맞으시는데 병원 오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비용 낼 테니까 그냥 좀 사가면 되지 않겠냐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계셨는데, 저는 다 거절을 했거든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그런 부자분들이 사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런 게 유튜브에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 중동 분들 자기 나라에서 사면 되지 왜 한국까지 와서 굳이 200개를 사가냐? 궁금하시죠? 네, 왜 한국까지 와서? 본국을 못 믿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 농장을 가지고 그 농장에서 나오는 것만 먹잖아요. 심한 부자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 돼지도 키우고 있고 농장도 있고, 중국은 와 부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구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물론 그분들의 부자 스케일이 엄청 큰 것도 있지만 본국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짝퉁이 너무 많으니까 사이모신 알파라고 파는데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그만큼 한국이 엄격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다 페이퍼 작업이에요, 사실 저희들은. 근데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좀 한국인이시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좀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가 얘기 드렸던 게, 네. 뭐 금액도 있지만 사실 좀 나이가 많으시거나 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게 돼요. 네, 경제적으로 여력만 충분하시다면 한 가지 아주 좋은 큰 옵션이 되는 거죠.